자, 다음 거 넘어가시죠. 이제 가전체를 좀 배워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가전체. 우리 교재는 186쪽 가전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 이제 가전체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배우는 건데 오늘 칠판 지우개 진짜 많이 쓴다. 지우고 자, 가전체 배워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활성화됐고 아까 그런 탐으로 의인화시켰다고 그랬죠. 주로 돈이나 술을 의인화 이제 시켜서 어떤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계세 증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올바른 것, 올바른 행위와 또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인간으로서 또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어떤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전체의 특성을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이건 술을 의인화한 거예요. 국선전전. 그래서 비슷한 작품은 국순전이 있습니다. 술을 의인화한 겁니다. 술. 그러니까 누룩국자거든. 누룩으로 술 만드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기나 이런 거 어떻게 있는지. 문제에서 뭐 나올 만한 게 없네. 한번 바로 들어가지 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생전. 자, 국성의 자는. 자, 국성이 이제 주인공이죠. 이 작품이 아직 이제 소설로, 그러니까 가전체는 그래요. 설화와 소설 사이의 중간 단계죠. 과도기적 단계예요. 왜 소설이라고 하지 않느냐? 뒤에 이제 어떤 사신의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설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국성. 맑은 술을 의미해요. 술을 의미했다는 거. 누룩국자죠. 술을 의미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국성의 자는 옛날에는 뭐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으니까 자로 부르죠. 중진이 주천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지명인데 여기 주천이잖아.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는 물 가지고 술을 빚으면 굉장히 좀 실제 지명입니다. 실제 지명이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곳의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굉장히 질이 좋은 술이라는 거야. 이 술이 질이 굉장히 좋은 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술이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굉장히 좋아서. 자, 어려서 이제 가계의 내력이 나옵니다. 서막에게 사랑을 받았는 바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가전체 문학 작품에는 고사를 인용한다든지 실제 역사적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들. 먼 조상을 보시마. 조상 나오잖아. 온 사람이었는데 따뜻한 데서 만들어져 술을. 항상 애써 농사 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에 충당하여 살았다.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는 정나라에 이런 술 만드는 뭐 제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게 퍼져 있나 봐요. 증조부에 관여하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조부인 모가 보리죠. 보리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으며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즉 여기서 이 주천이라는 지역에서 보리 가지고도 술을 만들었다는 거야. 보리 가지고. 원관념은 그렇다는 얘기야. 다 비유한 거기 때문에 의인화해서. 아버지인 차에 와서 비로소 평원도 이건 좋지 않은 술입니다. 질이 좋지 않은 술인데 벼슬이 높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벼슬로 따지면 높지 않은 벼슬이라는 얘기야. 평원도. 그 농사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시와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은 것이다. 성은 아이 때부터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던 뭐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거야. 한번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가계의 내력이 나온 거지. 여기서 이렇게 끊어볼게요. 조상이 어땠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가계의 내력을 밝히고 있어.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요? 행적이 나온다 그러지. 행적. 흥망이 있습니다. 흥하고 망함이 있어요. 흥하고 망함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마음을 쓰는 그릇의 넘쳐남이 곧 일만구미 파도와 같아서 맑길래야도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술이란 게 아주 맑은 술이잖아. 아주 맑은 술이기 때문에 성질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어도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대와 얘기하면 이에 성과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그 손님이 술을 즐겨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에 와서 맑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원관념은. 자, 그래서 장성하게 되자 이제 자랐어요. 중산 땅의 유영, 심양 땅의 도잠과 더불어 버타였다. 언젠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 이상을 못 보면 속되고 째째함이 슬면 고개를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이 도잠이나 유영 이 사람들은 아주 애주가였다는 얘기예요. 애주가.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속되고 째째함이 드니까 사람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만 마음이 좀 풀리고.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풀고 뭐 이런 게 있거든,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굉장히 째째해지는 거야. 사람이 속이 좁아지고. 그렇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그리고 술을 이렇게 즐겨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엄관녀가 이렇게 술을 즐겨 마셨다는 얘기고, 매양 만나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서 돌아오는. 술 마시면 기분 좋죠. 고을에서 이제 조구연으로 불렸지만 미처 나아가게 되는 청주 종사로 오쳐봤어. 아까 평원도구하고 이제 반대거든. 고을에선 조구연이었어요. 이제 조구연은 술의 찌꺼기를 뜻하는데 원관념은 술의 찌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인화된 거니까 학급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종사 굉장히 질 좋은 술입니다. 원관념은 질 좋은 술인데 여기서 이제 보조관념으로 봐야 되니까 학급 관리에서 높은 직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흥하는 거라니까. 높은 직위에 올라요. 이렇게 질 좋은 술이 됐어. 공경들이 번갈아 가면서 천거합니다. 아주 이 국은 국성이 아주 훌륭하다. 국성을 높게 평가한 거예요. 굉장히 공경들이 번갈아 천거의 말을 들어냅니다. 국성을 높게 평가한 거예요.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고에 모셔오라 하였다. 이거 불러거든. 임금이 그 귀 눈여겨보더니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본 지 오래로다. 진작부터 이렇게 청거를 많이 했으니까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청거는. 그래서 이보다 좀 앞서 태사가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음식을 맡은 그런 별 이름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되어서 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 또한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이렇게 주기성, 이게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주기성, 이 술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이런 별이 크게 빛나는데 마침 그때 국성이 도착을 한 거야. 그 즉시 벼슬을 내려 쭉쭉쭉 이제 쭉쭉쭉 직위가 오르죠. 이었고 국자 죄주로 돌려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널리 조정에 모임 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내등을 도맡게 된 바 취지에 맞지 않은 게 없었다. 그러니까 뭐 원관념은 그렇죠. 이제 제사 지낼 때나 조정에 모임 때 꼭 다들 술을 즐겨 마셨고 제사 지낼 때도 술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행사에 술이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임금이 그릇감이라겨 일학 발탁하여 후설의 직임에다 높은 이에 대접하던 것이니 성이 입궐하여 배울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하며 국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이게 높게 평가한 거죠. 심지어 이름도 부르지 않고 임금이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가도 술 한 잔 마시면 큰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임금도 술을 즐겨 마셨다는 얘기예요. 임금도 웃음꽃이 피어나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모두 총의 대범이 모두 이런 식이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의인화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따지면 어때? 특정한 신하만 편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도
사실 올바르게 정치를 하지 않은 거지. 그런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세태를 풍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성을 지금 총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관념으로 보면 술을 즐겨 마셨다는 얘기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본다면 한 신하만 이렇게 총애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자, 그래서 임금이 지금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정치 이런 거 보면 또 막 뭐 정치인들 뭐 장관을 임명하고 뭐하고 이런다고 하면 사실 요새도 문제가 되는 게 그 자식들의 문제잖아. 자식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뭐 입시를 저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아들인 곡과포 여기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횡포가 자심하였어. 그래서 아들들의 어떤 문제입니다. 자식들의 문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게 권력이 높은 신하들의 이런 가족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 알겠지? 그래서 성의 아들들의 어떤 권력을 믿는 그런 횡포죠. 그래서 모형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형이 붓입니다. 붓을 위인화해서 표현을 한 건데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어. 탄핵하는 상소. 괴임을 받는 신하가 사랑함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하면 천하에 걱정하는 바인데, 그럼 올바로 이제 간언을 하는 거죠. 이 모형. 충직한 신하라고 볼 수 있겠지. 이제 국성이 얼마 안 되는 재간을 가지고 유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산품의 나라에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기옵니다. 탄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알아요. 괴로워한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요. 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당시에 이제 정치 세태로 보자면, 결국 당시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권력을 남용하는 거는 신하된 자의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고, 나라에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나라에 해악을 끼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과 관계돼서 보면 우리 인간의 삶, 술과 결국 인간의 삶의 측면에서 보면 술이 우리 삶에 우리가 기분은 좋게 하지만 결국 술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술이 삶에 해악을 가져온다 이런 거죠.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필기 한번 하시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아주 방자예요. 괴로움을 끼치는 바들이 청옥대 폐하께서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사와 무사람 원망의 입을 막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A 전까지는 아주 흥했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제 쇠락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국성에 쇠락하는 내용. 이사람들이 상주되자 아들 곡동이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어. 그날로. 성은 죄를 짓고 밀려나 서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성의 쇠락이죠. 자, 치이자. 이거는 뭐 술 항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 항아리.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간에 그를 스스로 술에 들어서 죽고 말았다. 처음에 치이자가 골계를 잘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밌는 입담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서로 벗으라.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곤 했다. 그러니까 거기 임금이 거동할 때 이제 곁에서 따르는 수레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의탁하곤 했어. 치이자가 한 번은 피곤하여 누워 있었는데 성이 장난 삼아서 자네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었으니 항아리니까 술 항아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무슨 소용이 있으리? 대답에 이제 자네 같은 딸이 수백 명쯤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하였는데 이게 바로 골계의 내용이죠. 재밌는 입담 같은 걸 나누는 거죠. 서로 우스개로 장난함이 이어갔다. 서로 친했어요. 탄핵을 지금 받은 겁니다. 자, 이제 후일담이에요. 성이 벼슬을 먹고 나니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국순정과는 조금 다른 건데
자 거기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골과 격골 사이에서 도적이 때로 일어나 임금이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제자는 무슨 제자냐면 이제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하고 그 격골은 뭐냐면 격 이제 가슴입니다. 가슴. 배꼽과 가슴 사이. 그러니까 이게 벼슬을 벗고 나니까 이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원관념은 그런 거예요. 배꼽 가슴 사이 우리 여기 이 마음 안에서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야. 도적이 때로 일어나서 술을 마시지 않으니 근심 걱정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원관념. 그럼 술의 어떤 순기능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을 잠시나마 풀어주고 우리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도적이 이렇게 일어났어. 임금이 토벌하였으나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금 성을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다. 성이 군기를 그 성을 재등용한 거죠 지금. 재등용한 겁니다.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에 물기를 터가지고 어떻게 했어? 한 판의 싸움에 쳐 없애버렸어. 이 도적 놈들, 이 근심 걱정 놈들을 한 번의 싸움에 쳐 없애버렸어. 술 한 잔 마시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그래서 근심은 술로 근심을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 장락판, 아주 즐거운 마음을 세워 돌아오니까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우를 봉하였다.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한다. 국순전과 다른 점은 국순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지위를 지켜요. 국순전. 근데 국선생은 나는 물러날 때를 생각한 겁니다. 물러날 때를 잘 생각을 했어.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우연히 성군을 만나 배웠는 바. 허심탄회로서 남달리 절 바라주셔 침체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며 강화같이 용납해 주셨다.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 약간 있다고는 하나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니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있었잖아. 편히 있을 적에도 비록 얇은 이슬이 닿아보자 떨구려고 들이운 중에 남은 여행으로 잠시 그 남은 술방울이 있었어. 그래서 해와 달이 광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젖혔다. 그래서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 숫독을 연 거야. 술로 근심 해결한 거죠.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님은 사물에 떳떳한 시라.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 목숨이 뜬 거품마냥 다해가니 바라옵건대 승낙하옵시는 말씀한 채로 물러나. 그러니까 벼슬에서 좀 물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황제의 남달리 배려하심 이를 윤호하지 않았어. 너 물러나지 말아라. 대신 궁중의 사신을 파견해서 송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운병했어. 임금의 신입이 굉장히 두텁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이 거듭꾸지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임금도 한나노천을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골을 보내면서 천수를 마치었다. 근데 이 뒤에 좀 사신의 사실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 이게 빙딱같이 해놨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뒤에 사신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신은 국선생을 이렇게 평가했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평가하는 게 나와요. 아마 이게 모의고사 나오면 그 부분까지 전부 나올 겁니다. 찐따같이 했어, 찐따같이. 그래서 지금 행적까지만 나온 거예요. 행적까지만. 알겠지? 자, 1번 적절한 거 찾으면 되죠? 자, 몇 번이 답입니까? 뭐 5번이 답이죠.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가계의 내력에. 거기 이제 아버지인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아의 평원 도구가 되고 곡씨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국성을 여기 나와 있는데 수를 인격화한 인물 가정이죠. A에 대한 이해. 자, 그래서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자, 조정의 모임잔치며 종묘와 음식 진상과 작권에서 도맡게 되었다는 내용 이후에 A가 삽입된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아니죠.
여기서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거는 이루어진 얘기야 이미. 그 다음에 총회는 더 규정하여서 임금을 따라 잔치의 논의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래서 흥을 도둑이 할 수도 지나치면 안 된다. 그죠? 이거겠죠. 술이 너무 지나치면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어?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뭐 모르겠는 건 해설지 보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내용 해야 되니까.